물지개를 진 장서방이 샘가로 간다. 늦게 아침을 한술 뜨고 나니 또 잠이 쏟아지지만 게을러지기 싫어서 몸을 움직이는 중이다. 광수애미는 물을 펑펑 써댄다. 기저귀도 집에서 가마솥 물로 빨고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빨래도 가마솥 물로 빨아대느라 전깃간 물독에 물이 찰 날이 없다. 그래도 이나마 장서방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내심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어지간한 집이라면 그 태풍 이후에 입 하나쯤 줄인다고 했을 것인데 오히려 자신에게 있으라고 한 태습이 고맙기도 하다. 알라 낳았지? 아들이라 카던데. 먼저 와있던 창호 어마이가 다른 마을 안악과 함께 두레박을 올리다가 장서방을 보고 묻는다. 예, 아들이랍니다. 하고 두 안악이 샘가를 물러설 때까지 지게를 진 채로 기다린다. 카모, 인제 소양이도 곧 갑니까? 하고 연신 두레박줄을 올리던 창호 어마이가 또 묻는다. 순간 장서방도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라 느낀다. 그렇구나. 소양도 이제 할 일을 해냈으니 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창호 어마이의 질문도 잊고 서 있는데 또 묻는다. 그래, 아는 개안십니까? 그 말에 정신이 든 장서방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도 아직 본 적이 없는 갓난아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장서방은 자신이 한 대답에 스스로 웃으면서 창호 어마이를 본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동이를 머리 위로 올리며 창호 어마이는 위로 치솟은 저고리 섭을 한 손으로 가리며 샘을 벗어난다. 아무도 없는 샘가를 혼자 차지하고 물을 올리며 장서방은 아직도 무주공산에서 헤매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 홍이만 사람 구실시키면 자신도 인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니 막연한 느낌이 든다. 지금껏 살아온 장지우 대신에 장태근으로 살아볼 참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물을 퍼올리다가 멈추고 샘 속을 들여다보면서 비로소 느낀다. 어쩌면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소양이 막바지에 이런 운명을 타고 떠난다 하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명도 막바지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한솥밥을 먹고 살았어도 그저 종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소양이가 가진 삶의 갈래가 자신과 홍이의 인생에 얽혀 있었던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랬던가 두 번씩이나 소양의 집에도 갔었고 처절한 운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엮어나가는 소양의 인간성에 장서방은 자신의 비운을 대조시켜 같이 엮어나가고 있었다. 문득 자신도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급한 마음이 든다. 서울로 가서 홍이를 보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는 정말 영어의 몸으로 한동안 장태근으로 태어나기 위한 몸살을 알아야 하는가. 소양이 그 지독한 산통을 겪지 않았던가. 자신도 겪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가벼워진다. 양쪽으로 걸린 물동이가 걸음걸이에 맞춰 일렁거려 댄다. 그리고 장서방의 걸음걸이는 다시 그 일렁거리는 물동이의 박자에 맞춰 옮겨진다. 장서방, 내는 들어가도 되지? 부르는 소리에 고개도 못 돌린 채 걸음만 멈춘다. 태광이다. 어디를 말입니까? 그 뒤에 아이들 둘, 광수와 재수가 붙어있다. 아, 금줄을 쳐놨어이 하는 말이오. 아이고, 아무렴 한 집안 사람인데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는 발걸음을 다시 옮기자 태광이 따라붙으며 물 내리놓고 동네 한 바퀴 돌아봅시다. 소들을 다 어째 키우는지 봐야지. 잘못되는 놈이라도 생기면 생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오? 한다. 태광의 말에는 만일 송아지가 죽기라도 하는 날에는 없는 형편에 누가 송아지 값을 변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말로 맺은 계약이
어떻든지 없으면 배째라는 것이고 그저 있는 사람이 잃고 마는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혼자 기웃거리기도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던 참인데 머슴 주제에 말입니다. 하면서 태광을 보고 씩 웃는다. 거침없이 대문을 들어선 아이들이 큰 소리로 엄마야 불러대자 소양의 방에 있던 광수애미가 문을 열고 나오며 아무 소리 없이 손살에만 친다. 조용히 하라는 신용이다. 알라 좀 보이도. 광수가 말하자 내도 하고 재수도 박자를 맞춘다. 광수애미는 아이들 옆에 서 있는 서방을 향해 3-7일도 안 지났구만. 와 아들 꺼좀 대동하고 하십니까? 퍼떡 가이소. 시끄러워서 깨계십니다. 하고 양손으로 가라고 신용을 한다. 그 사이 안방문이 열리더니 큰아지매가 마루로 나서서 소양방으로 온다. 태광이 목만 까딱하며 인사를 보내고 광수 재수를 앞세워 대문을 나서고 광수애미와 큰아지매가 소양의 방으로 들어간다. 소양이 일어나 앉아서 자고 있는 한수를 보고 있던 참이다. 머리 모양새를 고치며 큰아지매를 맞는 인사를 하는데도 큰아지매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자고 있는 한수의 코앞에 얼굴을 갖다 대고 들여다본다. 그리고는 슬며시 포대기를 감싸 안더니 자기 품으로 끌어안으며 자세를 고친다. 동서, 유머를 오라고 하게. 얼굴도 좀 보자. 광수애미는 소양의 눈이 큰아지매 품에 있는 한수에게서 꼼짝도 않는 것을 본다. 참 눈치도 코치도 없는 여자다 싶다. 와예, 인제 개우 3-7일 막 지났다 카던데. 신덕이라면 한참을 걸어야 할 거리다. 그런데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바람 맞으며 오겠느냐 하는 광수애미의 말이다. 유모가 누군지 내가 봐야지. 말만 듣고 어떻게 덜컥 한수를 맡기겠나. 소양은 고개를 숙여버린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다행히 눈을 가려주어 눈물이 맺혀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행님, 전미길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합니다. 놓는 여자는 많아도 인제 막 놓은 여자라야 그래야 참젓이지. 2달 지나면 물젓 아닙니까? 미기 봐야 아도 안 크고 그카이 그 새댁이 딱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큰아지매의 말을 거역한다는 뜻이다. 소양을 앞에 두고 아무 느낌도 없이 말하는 매몰찬 여자가 미워서다. 참 소양아, 그 보살님 소식 요새는 모르냐?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연락 한번 드리봐라.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던 소양은 대답을 하는데 매여있던 목소리가 껄끄럽게 나온다. 그참에 한수가 울어대기 시작한다. 목소리가 제법 크게 울려댄다. 큰아지매는 포대기를 품에 안고 흔들어대며 울고 있는 한수를 얼러대지만 한수는 계속 운다. 소양은 당장이라도 자신이 빼앗아 안고 싶지만 그저 마음뿐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속만 탄다. 그런데도 큰아지매는 온통 한수에게만 집중이 되어 소양이나 광수애미의 동정에는 관심이 없다. 행님, 아가 우는구만. 어서 소양이 주이소. 소양의 귀에 제법 앙칼지게 들린다. 그런데도 큰아지매는 또 한참을 어르고 나서 소양에게 한수를 내밀며 오늘 밤부터는 한수를 네가 데리고 자거라. 어젯밤에 내가 모르고 한 말이다. 수시로 먹어야 되는 모양이더라. 자신의 욕심만 내세운 걸 시인한다. 소양이 가슴을 젖히고 우는 한수에게 젖을 들이대자 눈을 감은 채 입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덥석 꼭지를 찾아서 물고 빨아댄다. 소양은 어느새 부끄러움도 없다. 그저 오물거리며 빨아대는 한수의 얼굴만 정신없이 쳐다본다. 큰아지매도 광수애미도 역시 한수의 얼굴을 보고 있다. 한참 후 저절로 입에서 젖꼭지가 빠지더니 한수는 또 잠에 빠져들고 그때 큰아지매가 손을 뻗어 한수의 기저귀를 들춰 보고는 아이고 한수가 일을 냈네 하고는 광수애미를 본다. 예? 그래 예? 소양이 한수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기저귀를 들춰 보니
정말로 한바탕 쌌다. 아이고 야야, 그게 급한 게 아니다. 아한테 금방 전미기 놓고 눕히 뿌모 다 개안해 뿐데. 자, 요래 안고 요래 등을 토닥토닥 해줘야 저지 내리가지 하며 광수애미가 능란하게 고추세운 한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대며 소양에게 이른다. 아이고 키아 봤어야 알지.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들리기로는 소양에게 하는 것 같지만 느낌으로는 큰아지매를 비꼬아하는 말처럼도 들린다. 순간 한수가 꾸룩 하는 소리를 낸다. 오이야 인제 저지 내려간 모양이지. 행님 기저귀 가이소. 행님 아닙니까? 하며 광수애미가 한수를 큰아지매에게 내밀자 큰아지매는 눈이 슬며시 커지더니 한없이 어색한 얼굴만 짓는다. 아지매 왁합니까? 이리 주이소. 지가 합니다. 하고 소양이 한수를 빼서 방바닥에 내린 후 기저귀를 벗기며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뽀얗게 탈색된 기저귀에 노란 애기똥이 젖어있다. 소양의 코끝에 전해지는 애기똥의 향기가 어지러울 만큼 향기롭다. 광수애미도 얼굴을 한없이 빼내어 소양이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도 예전에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유독 큰아지매만 오만상을 하고 코를 실룩거리며 참고 있다. 그것을 힐끗 본 광수애미는 느긋하게 다리를 꼬아 올리며 와이에 행님 냄새가 싫습니까? 하고 빈정거린다. 아이고 내 코에는 달기만 단데. 소양아 니도 달제? 하며 기저귀를 갈고 있는 소양에게 큰아지매 보란듯이 동의를 구하지만 소양은 관심도 없다. 그저 한수를 정갈이 하는 일에만 열중이다. 태섭은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문경 지방의 유지들을 찾아 나섰다. 내노라 하는 집성촌을 중심으로 사람을 미리 넣고 정손이나 집안 어른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나고 다닌다. 참의원 선거가 3월이니 이제 코앞이라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강호식 의원에게 몇 차례 기배를 넣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도무지 내려오지를 않는다. 지난번 민의원 선거에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뛰어줄 때 참의원 선거 때는 반대로 민의원이 앞장서서 도와주겠노라 했건만 때가 되었는데 그의 얼굴은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입안에서는 쓴맛이 돌지만 남 탓할 때가 아닌 걸 아는 태섭은 온 문경의 인사며 유지들을 섭외하고 다니는 중이다. 그래도 고추 달린 놈 하나를 집안에 떡하니 놓여놓은 것이 왠지 든든하게 생각이 들어 팔다리의 기운도 나지만 주머니에서 쏙쏙 빠져나가는 뭉칫돈을 생각할 때마다 간이 따갑다. 이미 신흥 땅은 눈 녹듯 사라졌고 태봉들도 상당 부분을 조합에 저당 잡혀놓은 상황이다. 시작할 때는 그저 응했을 뿐인데 막상 그동안 들어간 돈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당선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칠 지경이다. 마누라는 선거에 아예 관심도 없다. 정신이 온통 한수에게만 쏠려있다. 태광은 동네 사람들 모아 탁주 한 사발 대접하며 한마디 할 정도다. 앞에 잘못 내세우면 술 취해서 나올지도 모르는 언행이 걱정이라 태섭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먼지길을 자전거로 다니기 불편하여 지프차라도 한 대 사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값이 보통이 아니다. 신장로라고는 해도 온통 돌뿌리길이다. 엉덩이가 얼얼해지도록 한참을 달려서 신기 꼴짜기에 도착했다. 저만치에서 큰 굴뚝 위로 시커먼 연기가 풍풍 뿜어져 나오는 것도 보인다. 몇 년 전에 생겼다는 시멘트 공장이다. 이곳에 있는 신씨 종손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눈 속에 뭔가 들어가는 듯하고 따끔거리기 시작하여 눈을 손으로 비벼대며 미리 알고 있는 종가로 들어선다. 을에 그렇듯 태섭은 나이 지긋한 종손에게 인사치레로 주머니에서 한 뭉치 돈을 내놓고 종친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하고 또 다음 마을로 향한다. 그러다 보면 논 두어 맞이기는 하루에 다 날리고 만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도 없는 고장난 기차처럼 되어버렸다. 태섭은 문득 장서방이 생각난다. 머섬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허울일 뿐 제법 쓸만한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같은 선거에 무언가 크게 도움도 될 사람인데 하고 돌부리를 피해 자전거를 몰면서 생각한다. 지난번에 들은 얘기도 있지 않은가? 서울의 감찰본부에 친구도 있다고. 어떻게 그 연주를 이용만 할 수 있다면 문경 경찰서장도 묶어둘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먼저 장서방에게 말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종손이 집안에 부리는 머슴에게 친구를 대동하여 선거를 도우라고? 참으로 어색하기 짝이 없는 구성이다. 하지만 이번의 기회는 자신이 그동안 무명의 인물에서 유명의 인물로 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이 들자 까짓 못할 일도 아니다 싶어 오늘 저녁에는 장서방에게 말을 내어놓을 참이다. 바짓가랑이 끝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아침에 광났던 구두도 허연 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도 또 어느 집 대문간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옷을 털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어른을 부른다. 이미 주머니 속은 거의 비어가는 것을 느끼며 오간장이 다 녹아내린다. 장서방과 태광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9마리를 동네에 풀어놓았는데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의 소가 잘 크고 있다. 오직 한 마리가 설사를 하고 잘 먹지 않는다고 하여 이런저런 처방도 태광이 남기고 왔다. 보통 때라면 집집마다 탁주 사발이라도 내놓고 말마디라도 주고받을 것이지만 태풍 후에는 그런 것도 말랐다. 입에 겨우 풀칠을 하는데 종갓집에서 구워다 먹는 것으로 대신하는 마당에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탁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목을 축일 수 있다면야 좋을 것이지만 태광이나 장서방이나 그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수술대문이 모퉁이에 보이는 길목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커먼 상자같이 생긴 지프차 한 대가 먼지를 뒤로 몰면서 선다. 먼지가 얼굴을 피해가기를 바라며 비켜서 있는 태광과 장서방을 향해 차문이 벌컥 열리더니 순경 하나가 내린다. 태광의 눈에 익은 함창 지서의 순경이다. 안 그래도 종가에 가던 길인데 하며 태광에게 말을 건넨다. 장서방을 보고는 혹시 장지우라는 사람이요? 하고 묻는다. 장서방은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 태연하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예, 제가 장지우입니다. 왜 그러시오? 하자 순경은 장서방의 손을 덥석 잡아 끌어대며 아 빨리 갑시다 하고 차로 밀어붙인다. 태광은 어리둥절하다. 또 무슨 일이 터졌길래 잡아간단 말인가. 이보시오 순경, 이순경 무슨 일인겨? 다치기 직전의 문을 잡고 묻자 순경은 내도 모릅니다. 여 계신 문경서에서 나오신 과장님이 대동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고 문을 콱 닫아버린다. 그리고 보니 차 안에는 또 한 사람의 순경 모자를 쓴 자가 있는데 금태까지 두른 모자다. 장서방도 정신이 혼미하다. 마치 현장범처럼 차 속으로 넣어지는 통에 미처 말도 할 틈이 없다. 일단 또 크게 숨을 쉬어가면서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마땅히 긴급하게 체포될 만한 일도 없는데 그러면 퇴근이라는 것이 알려졌단 말인가. 불과 오늘 아침에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값도 치를 것이라 마음 잡았는데 이렇게 막상 당하고 있다니 강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심장도 쿵쾅거리고 있는 걸 느낀다. 그래도 무슨 연유인지는 물어야 되겠다 싶어. 순경 양반, 도무지 무슨 일이요? 하고 앞에 앉은 순경에게 장서방이 묻자 장서방 옆에 앉은 금태 두른 모자를 쓴 자가 머리를 앞으로만 둔 채로 묻는다. 서울 감찰본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순간 장서방은 길게 숨을 내쉰다. 자기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고 일순간 느끼면서 감찰본부요? 아, 예, 있긴 있습니다만 무슨 일로? 하면서 고개를 돌려 망석처럼 앉아있는 자를 가만히 보니 견장도 번쩍거리고 모자도 보통 모자는 아니다. 그 자는 여전히 눈도 깜짝 않고 입만 달싹거리며 말을 한다. 나도 모릅니다.
서장님이 분부를 내리셔서 같이 갈 뿐입니다. 연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 아까는 감찰본부라더니 이제는 서장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장서방은 일단 자신이 연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안심을 하고 더 묻지 않고 동행을 한다.